암은 죽음이며 또 치료가 잘 안 되고 막 고통스러운 병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암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통 암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암은 죽음이며 또 치료가 잘 안 되고 막 고통스러운 병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독하고 강한 놈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암은 공격적인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상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암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암 환자들이 생각하는 암세포를, 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검은색으로 그려요. 검은색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막 가시가 나 있거나 막 공격적인 이미지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보통 의사들한테도 암의 이미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암세포는 정말 시커멓고 뾰족뾰족한 어떤 가시를 가진 세포로 그린다는 거예요. 암은 강하고 공격적인 세포라는 이미지가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암세포는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어요. 암은 그냥 공격적인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포학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는 정말 암세포는 매우 약하고 막 일그러지고 막 불완전하고 혼란한 세포라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몸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보면 암세포는요, 혼자 못 살아요. 금방 죽는데요. 근데 정상세포들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암세포는 우리가 이 면역력만 조금 제대로 잘 갖추고 있다면 언제든지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말 약하고 약한 세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이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세포라는 거죠. 의학 교과서에 의하면요, 세포의 그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암세포와 가장 닮은 것은 지방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이 지방세포와 가장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방세포도 여러분 먹는 거 줄이지 않으면요, 계속 증가하는 세포예요. 지방세포 자체는 어느 것도 공격하지 않잖아요. 전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지방세포를 막 공격적이어서 막 무섭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지방이 좀 너무 많이 늘게 되면 결국 비만이 되고 심혈관계 질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방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그만큼 공포심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원인 제1위가 뭐예요? 암이 아니잖아요. 비만과도 관련돼 있는 심혈관계 질환, 대사성 질환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만 때문에 무서워하지는 않죠. 지방세포가 좀 늘었다고 막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종양 마커가 조금 올랐다고 하면 막 절망감 들고 막 불안하고 막 큰 난리 소란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암세포도 지방세포가 똑같은 거예요. 지방세포와 닮은 암세포가 계속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를 압박하거나 그것이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암으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이 암을 수술하는 의사들에 의하면요, 실제 암세포는 색깔이 그렇대요. 하얗고요, 찌푸러진 듯한 이렇게 막 이게 약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사한테도 나중에 암세포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막 시커멓고 뾰족뾰족한 가시를 가진 세포로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죠. 의료업을 직업으로 하는 환자들한테도 암의 이미지를 한번 물어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공격적이고 강하고 막 무서운 세포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세포학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이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암이 그러냐, 그렇게 무서운 세포냐. 세포학적 견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불완전한 세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고 또 환자를 보아도 낫지 않기 때문에,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강하고 공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암에 대한 이 이미지는 실제적으로는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의미를 보면은 암세포 정말 차별받는 불쌍한 세포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걸 생각하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신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암은 강하고 공격적이며 불치의 병이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암은 죽음, 암은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생긴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들은
한 번 더 이 암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암은 약하고 혼란한 불완전한 세포라는 겁니다. 세포학적으로도 암세포가 약하고 일그러지고 혼란하는 이런 세포라는 거예요. 약하고 약한 이 암세포는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상냥하게 자기 자신을 좀 릴렉스하고 살면 내 안에 치유력이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세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을 공격적인 세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을 바꾸라는 어떤 신호로 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병이 나타나게 된 병의 뿌리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억압된 감정이나 무리한 삶의 방식을 좀 조정하고 긴장된 삶을 좀 릴렉스하고 타인한테만 상냥했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상냥하게 살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 이런 밸런스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암의 근본적인 어떤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과 전이라면 암의 이런 특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플라시보 효과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실제 치료제가 아닌 가짜 약이나 이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이에요. 좋은 말을 듣거나 뭐 가짜 약을 투약했는데 증상이 막 호전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이런 이 플라시보 효과가 특히 이 정신적이나 신체적 어떤 개선을, 이런 상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플라시보 효과는 주로 환자의 어떤 기대감, 상상력, 물론 가짜 약도 중요하겠죠. 어떤 긍정적인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결국은 의학적으로 이 플라시보 효과를 가장 잘 이렇게 활용하신 분이 이 클로퍼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암을 치료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 클로퍼 박사가 자기의 암센터 병원에서 이 클레오비젠이라고 하는 이 신약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약에 큰 기대를 걷고 있었던 이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 이제 투약을 요청한 이 말기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투약을 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하여튼 치유 불가능한 환자가 이게 순식간에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연구를 또 계속 해보다 보니까 클로퍼 박사의 환자 이외에는 다른 병원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을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매스컴에서 그래서 이 약의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부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클레오베젠이라고 하는 이 약을 먹어서 막 좋아졌던 이 환자들도 반대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으로 악화되면서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서 바라본 이 박사의 의료팀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지난번에 투약했던 약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됐고 이번에는 효과가 2배인 것을 당신에게 투약하겠다.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약을 투약받은 환자들은 놀랍게도 지난번에 2배의 속도로 정말 암이 소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약은 약이 아니라 멸균수, 증류수였대요. 치료에 대한 어떤 환자가 품고 있는 어떤 의심 없는 믿음, 신념이 얼마나 신체 레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 자체의 물리적용보다도 그 약을 믿는 힘에 의해서, 그 물질을 믿는 힘에 의해서 증상의 완화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의학이나 약학에서 정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치료할 때 이게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신체에 정말 나쁜 것이다 라든가 전혀 효과가 없음을 막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약을 쓰시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품고 치료에 임하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다. 어떤 치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하든가 치료하기로 여러분들이 결정 딱 했다면 치료가 자기 치유력의 어떤 강력한 서포터로 작용한다. 효과적으로 암에 적용하고 있다. 암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 의심 없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양심리학에서 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정말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플라시보 효과가 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5가지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연구 결과 첫 번째는 통증 완화 효과가 있대요. 환자가 진통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제를 가지고서 치료를 임하게 되면은 뇌에서 엔도핀 같은 이런 통증 완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더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학문이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는 또 이런 학문에서 이걸 다루게 되는데 결국은 통증 조절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통증을 덜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고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면 및 피로 완화의 효과입니다.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이 심각한 피로와 이 불면증 같은 것도 결국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암의 부작용이라고 하죠. 뭐 메스껍고 구토나고 머리 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 중 많이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런 부작용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미지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 심리적 안정과 면역력 강화 효과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플라시보 효과는 정말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줄 수 있대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결국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플라시보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암치료 과정에 겪는 여러 가지 우울감과 막 불안감, 절망감 같은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암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며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종양심리학에서는 사용하고 있죠. 결국요. 이것은 몸에 나쁘다든지 분명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는 것은 그 약이 아무리 좋더라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자기 치유력에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암에 작용하고 암을 없앤다는 그런 이미지를 키우시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암과 그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쪼록 그 집착의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좀 희망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하루하루 릴렉스하게 사시길 좀 바라고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